안녕하세요. 어제 기후 요소 3대 요소가 있다고 했죠. 기온, 강수, 바람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3대 요소 중에서 기후 요소 중 기온과 바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온 특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의 지역차.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기온이 차이가 있죠. 우선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국토가 길죠. 그렇다 보니까 남북 간의 기온차가 크고요. 그다음 위도의 영향으로 우리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그 개념 어제 잡고 갔었죠.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죠? 적도에서 우리 극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 거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지방보다는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다. 그다음 두 번째, 비슷한 위도의 동서 지역 간에도 기온의 지역 차이가 같은 이 위도인데도 지금 색깔 보면 이 약간 밝은색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같은 위도상에서도 온도가 같지가 않죠. 그 이유가 어떤 곳은 또 산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바다 쪽, 어떤 곳은 내륙 안에 있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겨울철에 기온의 지역 차이가 더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역 차이. 지금 1월 평균 기온, 지금 1월에 추운 곳이 북한 쪽에 이 중강진이라는 곳을 보면 마이너스 16도예요. 근데 제주도는 6도입니다. 1월 평균 기온이. 그러면 둘은 22도 차이가 나죠. 근데 8월 한번 볼게요. 중강진이 8월 여름에 21도, 제주도는 27도. 6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우리나라는 기온의 지역 차이가 훨씬 뚜렷하다. 그럼 하나 더 뒤에서 나올 건데 나온 김에 얘기 좀 할게요. 선생님이 어제 시간에 연교차의 특징이 있다고 했었죠. 연교차는 북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내륙으로 갈수록 그 연교차는 크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이 어디냐?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 가장 또 내륙에 위치한 곳이 되겠죠.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 내륙에 있는 바로 여기 이 중강진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이라고 합니다. 계속해 볼게요. 수륙 분포의 영향 아까 얘기했었죠. 바다 쪽이 어제도 얘기했고 바다 쪽이냐 내륙 육지 쪽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기온 차이가 있는데 바다 쪽 해안가가 내륙 지역보다 겨울 기온이 높죠. 왜? 욕조물을 떠올리면 된다고 했었는데 욕조물은 엄청 물이 많다 보니까 그게 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데워지는데도 오래 걸리고 식는데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겨울철에 아무리 추워도 식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물이 있는 곳은 그래서 겨울철에 기온이 이 내륙에 비해서 높습니다. 겨울이 되면 육지 쪽은 빨리 식어. 그래서 빨리 추워지는데 그 바다는 천천히 식어서 육지에 비해서는 따뜻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데 같은 바닷가 쪽인데도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그어볼까? 여기 잠시만요. 좀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볼게요. 아이고. 같은 바닷가 쪽이어도 여기 이 서해안은 이 연두색, 그 다음에 이 동해안 쪽은 밝은 계열의 주황색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주황색 계열일수록 이 붉은 계열일수록 더 따뜻하다는 건데 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특히 1월에 더 따뜻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태백산맥이 있으면 이 태백산맥이 겨울철에는 이렇게 북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데 그걸 북서풍이라고 하는데 북서풍이 그 태백산맥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줘요. 그래서 또 따뜻한 것도 있고 또 동해의 수심이 동해랑 황해 중에 어디가 더 깊냐면 바닷물이 어디가 더 깊냐면 동해가 깊어요. 그게 왜 겨울에 따뜻한 거랑 그 동해안 쪽이 더 따뜻한 거랑 관련이 있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세숫대야에 있는 물이랑 욕조에 있는 물을 떠올리면 돼요. 동해가 욕조에 있는 물이에요. 수심이 깊기 때문에. 반면에 황해 같은 경우에는 세숫대야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물이 수심이 깊고 그 다음 상대적으로 얕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물이 식는데 오래 걸리겠죠. 근데 겨울철에 추워도 황해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수심이 얕기 때문에 물이 식는데 시간이 훨씬 짧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식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동해는 천천히 식는 거죠. 천천히 차가워지고 그 황해는
동해에 비해서는 빨리 차가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그래도 내륙이 더 빨리 식겠죠. 그래서 만약에 황해안 쪽 같은 위도상에 황해, 그 다음에 동해, 그 다음에 여기 내륙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내륙이 가장 춥고요. 그 다음이 황해, 그 다음에 이 동해 이런 순으로 춥다는 거. 그래서 내륙이 가장 춥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도상이면 그 특이사항이 없는 한 그 동해안 쪽이 가장 따뜻하다. 그 다음에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보다 기온이 낮다고 했죠. 산으로 올라갈수록 낮다. 그래서 대관령이 비슷한 위도, 대관령과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들보다 연중 기온이 낮은 이유가 여기만 갑자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든.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나? 이 대관령점은 갑자기 이렇게 파란색 계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높은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 이건 어제 다 했습니다. 북부로 갈수록 커지고 내륙으로 갈수록 커지고 이거는 또 이제 내륙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리고 해안일수록 작아진다 이 의미잖아요. 그러면 같은 서해안, 동해안이 있으면 어디가 더 바다의 성격이 강할까요? 당연히 수심이 깊은 동해안이 더 바다의 성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해안이 동해안보다는 연교차가 크겠죠. 왜? 동해안이 더 바다의 성격을 띠니까 해안 지역일수록 연교차는 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해안은 동해안보다는 연교차가 크다. 그렇지만 내륙, 서해안, 동해안 있으면 내륙이 당연히 가장 연교차는 큽니다. 기온의 일교차. 일교차는 연교차는 비슷한데 하나만 달라졌지. 일이죠. 하루 중에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 기온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언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일교차가 크냐? 봄, 가을. 그래서 이 낮에는 따뜻한데 막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고 이런 거 많이 경험했죠. 봄, 가을에 특히 맑은 날에 큽니다. 그리고 언제 작냐? 장마철에 일교차가 작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습하기도 하지만 우리 8월 여름 생각해보면 열대야도 있고 밤에도 되게 덥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습한 기운이 있으면은 이 일교차는 적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사막을 한번 떠올려 보면 돼요. 사막은 우리나라랑 사막의 차이가 뭐냐면 둘 다 더운데 왜 사막은 비가 거의 안 오고 우리나라는 비가 여름에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막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밤이 되면은 기온이 뚝 떨어져요. 낮에는 엄청 더운데 막 40도 넘기도 하고 그런데 밤에는 영하권까지 떨어져. 그럼 일교차가 엄청 큰 거죠. 그 이유가 뭘까? 맑죠. 흐리지가 않잖아, 사막은. 그래서 맑을수록 일교차는 크다. 그렇게 그 개념을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습기가 있으면 이 수증기들이 뭐를 하냐면 이 수증기들이 이 대기상에 있으면 이 수증기들은 열을 잡아두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8월에 우리가 막 더운 이유가 밤에도 더운 이유가 이 수증기들이 이 열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녁이 돼도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분이 있는 날에는 비가 오고 흐리고 이런 날에는 습도가 높다. 그리고 일교차는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도 작을 수밖에 없다. 흐린 날, 장마철 이럴 때는. 이제 바람 특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바람 특성 알기 위해서는 대기 대순환을 한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 이거 1학기 마무리할 때 했던 내용인데 대기 대순환 그렸었죠.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 이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람의 이름을까지는 선생님 제대로 설명 안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0도고 30도고 60도, 90도예요. 그러면 0도에서 30도 이렇게 바람 표시는 다 있었어. 기억나죠? 이렇게 표시했던 30도에서 0도 이 남반구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붑니다. 0도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이 바람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우역풍이라고 해요. 우역풍. 그러면 여기 30도에서 60도 사이 아래 남반구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30도 60도 사이에 부는 바람 뭐라고 하냐? 우리가 선생님 설명했었죠. 여기 시작되는 방향을 봐야 된다고. 근데 이 방향이 어쨌든 서풍 계열이잖아. 그래서 서풍에 편중되어 있다 해가지고 얘를 편서풍이라고 해요. 근데 마지막 60도에서 90도는 극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해서
그리고 동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극동풍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 셋 중에서 어떤 무역풍 때랑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38선만 떠올려도 알 수 있겠지. 우리는 여기 사이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편서풍 때의 영향을 받는데 이 편서풍이 만약 유라시아 대륙이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마우스로 좀 잘 안 되네요. 이게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중간에 뭐 우랄산맥, 무슨 산맥 막 이렇게 다 거치다 보면은 이 바람이 우리나라에 오다 보면 이 편서풍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편서풍 때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 편서풍의 영향을 대륙 수안보다는 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편서풍은 온화한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이쪽 대륙 서안 쪽이 또 1년 내내 온화한 이유가 이 편서풍도 또 영향을 주긴 하거든요. 또 습한 것도 온난 습윤한 이유가 이 편서풍의 영향도 큽니다. 따뜻하고 습기도 머금고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편서풍이 넘어오다가 많이 막혀가지고 편서풍의 흐름이 약해. 대신에 우리는 어떤 풍이 강하다고 했냐? 계절풍. 여름과 겨울 특히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이 계절풍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람 특성. 우리나라는 편서풍 때 위치하고 있어서 어쨌든 연중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한 편이긴 해요. 그러면 계절풍. 네, 계절풍 볼게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바람. 이것도 어제 했습니다. 겨울에는 막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다음 시간에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다다음 시간에 이런 기단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시베리아 쪽에 있는 이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서 불어오는 공기 덩어리를 이쪽에 있는 공기 덩어리를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되게 춥겠죠. 그래서 얘가 고기압이 됩니다. 추우면 고기압, 저기압 개념 다시 떠올려보세요. 고기압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시베리아 고기압 영향을 받아서 고기압에서 우리나라로 부니까 어떤 풍이죠? 이 풍이면 시작점을 보라고 했죠. 북서풍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대륙에서 시작됐고 위쪽 고위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랭하고 그래서 한랭 건조한 북서풍이 불고 여름에는 어때?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이쪽 북태평양 고기압 기단에 그냥 북태평양 기단에 영향을 받는 이쪽을 북태평양 고기압 이쪽이 고기압이 되고 이쪽이 우리나라 저기압돼서 이런 식으로 불어옵니다. 그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렇게 불어와요. 그러면 고온 다습 왜?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고온,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북태평양 이름부터가 바다잖아. 그래서 다습한 남서남동풍. 여기서 봤을 때는 남동풍이지만 이렇게 뭐 돌아서 이렇게 남서풍으로 불기도 합니다. 즉 남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게 좀 새롭게 등장하는 건데 얘를 바람장미라고 합니다. 얘는 이 바람의 특징을 알려주는 건데 이 막대 방향은 풍향 그 다음에 막대 길이는 풍속. 그래서 어떻게 그런 풍향을 측정하냐면 여기 이 중앙으로 이렇게 불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양한 방향에서 불어오긴 하는데 여기 지금 이 빨간색 쪽 보면은 가장 많이 이쪽으로 치우쳐 있죠. 즉 북풍 계열이 이렇게 많이 부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좀 예시로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건데 1월과 7월의 풍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어때? 이 빨간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다 북풍 계열이 좀 우세한 걸 볼 수가 있죠. 이 빨간색이 우세한 거를 보면 돼요. 북풍 계열이 우세해. 그럼 북풍 계열 우세하니까 얘를 보통 지어놓거든요. 몇 월인지 맞춰라. 여름인지 겨울인지.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7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 보면 빨간색 부분이 시작되는 거에서 원 안쪽으로 가면 됩니다. 보면 이렇게. 근데 북풍에 비해서는 조금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남풍 계열이 뚜렷하니까 7월이겠구나. 둘 다 있으면 확실하게 북풍 계열이 뚜렷한 이게 1월에 있으면 더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태풍 볼게요. 태풍은 우리가 1년에 매번 경험을 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태풍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열대 바다. 열대 바다를 열대 해상이라고 합니다. 열대 바다에서 왜 시작되냐? 더운 곳에서는 바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 수증기들이 많이 올라오겠죠. 이 수증기들이 계속 이제 모여가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해서
중위도, 우리나라가 중위도죠. 중위도 쪽까지 쭉 힘이 있다 보니까 이동을 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태풍이 막 약해진다. 왜 그럴까? 이렇게 수증기가 이 태풍의 힘을 이루는 건데 육지에 도착하면은 주변에 바다의 수증기를 받아야 되는데 육지 도착하면 이 수증기 공급할 데가 없으니까 태풍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에서 시작됐고 왜 저기압이겠어? 수증기니까 더우니까 이렇게 공기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공기 올라가면은 저기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의 강한 폭풍을 동반하는 거를 태풍이라고 하고요. 풍수에는 비바람, 바람풍, 물, 그러니까 비바람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피해를 다 풍수해라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 롭세 바람입니다. 롭세 바람은 좀 없애고 할게요. 우선 여기에 갑자기 눈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오호츠크의 기단, 공기덩어리의 기단이라고 해서 이거 다음 시간 또 다 배웁니다. 이쪽이 세력이 확장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람 불겠어? 얘가 여기에서부터 공기가 시작돼서 이렇게 불어오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무슨 풍이야? 북동풍이죠. 북동풍. 근데 얘가 왜 이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팬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 팬 현상은 뭐야? 보여줄게요. 우리 어제 했었어요. 수변안이 비를 동반한 바람이 이렇게 오다가 높은 산지를 넘으면 어디에다 비를 뿌린다고? 바람 바지에 비를 뿌리고 넘어가면 어떻게 뽀송해지면서 비그늘 혹은 바람그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건조하고 고온하고 이쪽은 비 많이 오고 요거 했었죠. 그 현상을 뭐라고 하냐? 팬현상이라고 해요. 수변안 바람이 높은 산지를 넘으면 어떻게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 그래서 이 오호츠크 기단 세력에 의해서 이런 세력 확장 시기에 팬 현상에 의해서 태백산맥 넘으면서 이 부는 바람을 이 북동풍을 우리가 롭세 바람이라고 해요. 늦봄 초여름 사이에 영서 지방으로 부는 이 바람을 북동풍이라고 하는데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우리가 령을 고개라고 하거든요. 이 고개를 이 태백산맥 기준으로 이 고개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으면 영동, 서쪽에 있으면 영서라고 하는 거야. 이 영동 지방은 이 롭세바람 때문에 엄청 비가 많이 오죠. 반면에 영서 지방은 비가 거의 안 오고 고온 건조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백산맥을 넘으면 영서 지방으로 부는 고온 건조한 북동풍을 롭세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롭세바람이냐? 이거 순수 우리 순한글 바람이에요. 우리가 북풍을 우리나라 순한글로 높바람이라고요. 동풍을 셋바람이라고 해요. 근데 북동풍이잖아. 이 둘을 합쳐야겠죠. 그래서 롭세바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이 다 있습니다. 순한글. 그래서 그렇게 이 롭세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 영수와 경기에는 가뭄, 이상 고온. 그래서 농작물 피해 있고 용동지방은 비가 많이 내리는 그리고 기온도 낮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 더 해야 돼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지금 이 일기도가 나왔을 때 이게 겨울이냐 아니면 여름이냐 이렇게 계절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아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여름과 겨울의 계절풍의 방향 차이가 있는데 겨울에 육지와 바다 중에 어디가 더 빨리 식죠? 어디가 더 춥죠? 육지가 더 춥다고 했어요. 그러면 육지 더 추운 곳은 고기압이 되죠. 그래서 이 시베리아 쪽, 이쪽이 고기압이 발달하고 대륙인 이쪽, 상대적으로 바다 쪽은 저기압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도상에서 H는 고기압, L은 저기압이거든요. 대륙 쪽, 시베리아 쪽 여기 러시아에 있는 이 시베리아 쪽이 있거든요. 시베리아가 있거든요. 이 러시아, 시베리아 쪽이 고기압, 바다 쪽이 저기압, 즉 서쪽은 고, 동쪽은 저기압, 서고 동저역이 나타난다. 그러면 겨울.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바다와 육지 중에 어디가 더 뜨거울 것 같아요? 네,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육지는 뜨거워지면 공기가 올라가죠. 저기압. 그 다음에 바다 쪽은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남풍 계열이.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북풍 계열. 이렇게도 보이기도 하지만 이 계열로 붑니다. 북풍 계열. 그래서 남쪽이 높고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이면
이거는 여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불기 때문에 겨울에는 대륙에서 바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대륙. 그래서 이 설명 북서풍, 남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